돌직구가 새롭게 선보인 코너입니다. 강력 사건의 단서를 강력한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는 돌직구 강력반. 오늘도 돌직구 강력 반장,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 프로파일러, 강력한 남자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오늘의 첫 번째 사건의 단서부터 공개합니다. 사건 상황판의 단서를 만나보시죠. 이 노래는 제니와 관련된 사건이 지금 오늘 저희 강력반에 도착했군요. 어떤 사건일지 만나보시죠. 세계적인 팝스타 제니, 한 남성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남성은 AI 소설을 출간했고 제니는 내 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니의 아버지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제니의 아버지는 따로 계셨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 인정돼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 소송까지 됐다는데, 아니 정말 이거 황당한데, 배 반장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아니고요. 누구세요 그럼 저분? 전혀 다른 분이고요. 예. 저걸 이제 보통 에로토매니아, 애정망상증 범죄라고 합니다. 뭐 어떤 매니아요? 에로토매니아, 에로토매니아. 애정망상. 그러니까 유명인이 자기와 매우 같을 거라는 망상을 가지고 저런 증세가 있군요. 예, 그걸 범죄적 증세가 따로 있습니다. 네. 저런 많은 증세들이 보통 강력한 스토킹 범죄로 연결이 되고요. 위험하네요.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최후까지 가면은 상당히 물리적 공격까지도 가지만 네. 일단 먼저는 뭐 집에 침입해서 뭐 그의 침대에 눕는다든가 이런 증상도 나타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초기 증상은 아마도 뭐 소설 출간, 그러니까 가깝다고 이제 일종의 망상을 가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제니 씨 측에서 소송을 제기해 갖고 저 출판물을 배포하지 마라, 네. 수거드려라까지만 한 것 같습니다. 법원도 인정을 한 거죠. 예예. 그 황당한 게 제니 씨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계신데 모르는 아저씨가 아빠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법원에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제출했다라고 해서 쉽게 받아들였는데, 저런 이 에로토마니아 예. 증세가 있는 분들은 정말 제니 씨가 친딸이라고 자기도 믿는 거예요? 자기도 믿고 그렇게 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면서도 또 이제 이익도 얻게 되는 거죠. 네. 이익보다는 저런 망상으로서 스스로의 어떤 부분들, 그 만족감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네. 제니 씨 입장에서는 이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근데 더 이상 진행을 하면은 이제 법정으로 출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그 저런 사람들이 원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한적인 어떤 그러니까 법적 대응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법원이 저 출판물을 모두 다 예. 판매하지 말고 출판하지도 말라라는 명령까지 지금 내렸어요. 그런 말도 주장하지 말라까지 하는 거죠. 방송 인터뷰도 하지 말라. 예, 그렇죠. 네, 이건 당연한 수순이죠, 법원에서. 당연하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들을 수 있어요? 안 들을 수 있죠. 실제 이런 그 에로토매니아 예. 증세를 보이는 사건도 수사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강력한 스토킹으로 해서 콘서트장에 저 뒤에서 얼쩡얼쩡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를 가방을 하갖고 뭔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경호원들이 내쫓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상당히 좀 심각한 이 사건일 수 있겠군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전문가의 조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의 단서를 공개합니다. 자, 지금 보시죠. 어떤 상황일까요? 영상 입수됐는데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8일 경남 거제, 아무도 없는 새벽, 남성 3명이 식당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불빛까지 밝혀가며 뭔가를 열심히 찾는데요. 잠시 뒤 쪼그려 앉더니 손에 든 도구로 공격을 가합니다. 마당에 있던 개를 향해 비비탄을 무차별 발사한 겁니다. 이에 놀란 개가 급히 몸을 숨기기도 하는데요. 개 4마리가 있던 이곳 마당에선 수백 개의 비비탄 총알이 발견됐고 한 마리는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사건의 정황 함께 보시죠. 알고 봤더니 이 남성들의 정체는 해병대 군인 2명과 민간인 1명이었습니다. 해병대 군인 2명, 군부대 이송, 민간인 1명, 동물보호법 위반 등 조사,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해서 개 1마리가 결국 지금 숨졌고 2마리는 실명 위기다. 반장님, 배상훈 반장님, 이거 도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본인들이 있던 펜션에서 다른
다른 식당으로 나와서 주거 침입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 와서 불을 밝히면서 찾으면서 지향 사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쩍번쩍하면서 근데 저기가 이제 저런 비비탄총이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요? 가스 작용식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연사로 돼갖고 하면은 저거 보통 사람이 맞아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특히 이제 왜 저 개 한 마리는 눈을 안구 쪽을 쏜 것 같습니다. 아주 잔인한 아이고야. 거죠. 그러니까 4마리를 다 그랬는데 한 마리는 지금 폐사되고 2마리 뭐 이제 부상 많이 심각한데 본인들이 음주 상태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쫓아다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지향 사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매우 위험한 범죄인 동물보호법 위반이고요. 예. 주거침입, 재물손괴까지 들어갑니다. 이 지금 비비탄총이 흔히 어렸을 때 저희들이 갖고 놀았던 건 이 스프링으로 예. 통통 나가는 건데 저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요즘에 가스 압축식이다. 비비탄총은 실제로 이제 모의 훈련장 같은 데서 실제로 전쟁 훈련을 하거든요. 해병대 저 출신이라니까. 근데 그게 저 굉장히 강력한 보시는 저 비비탄총입니다. 예. 저기 한 발 나가는 게 연사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소음기까지 요즘 달려 있습니다. 소음기도 달렸어요? 예. 그래서 이거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총이네요. 예, 그냥 겉으로 보시면은 이게 진짜 실총인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네. 아니 이런 그 저 가해자들의 어떤 프로파일링도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예. 이 심리적인 뭐 동기랄까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리 취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수사국에서는 동물학대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공격성까지 높여질 수 있는 이게 반사회성이 기본적으로 중급 이상이다. 저 사람들이 지금 몰려다니면서 저런 어떤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걸 풀기 위해서 뭐 보셨을 겁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쏘는 비비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실 제가 만약 수사했으면은 바로 약물 검사를 했을 텐데 약물 검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음주만 했다고 하니까 근데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동하는 거 보시면 사실 좀 매우 위험하게 이동하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라는 정황인 차원의 겁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피해 견주 입장은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들어보시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저희가 10년 넘게 가족처럼 키운 애들인데 막 물려고 하거나 공격성을 보이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명에 눈을 보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장난으로 비비탄 총을 이렇게 쏘는 게 아니고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에서 배운 그대로 이 전시 상황처럼 이제 총격을 하거든요. 자세도 그렇고 원벌이 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들의 입장도 좀 취재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해자, 개에게 손이 물렸고 화가 나서 위협사격, 개를 죽일 의도 없었다라고 해명하지만 CCTV를 봤지만 개들에게 먼저 접근한 쪽은 이 가해자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해자 측 아버지, 피해자를 찾아 개값을 물어주겠다. 소속 군부대 측 사건을 공론하지 말아달라. 좀 황당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황당하죠. 실제로 개가 물었다고 하지만 그 개는 묶여 있었거든요. 네. 묶여 있는 개가 어떻게 뭡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이 와서 지금 공격한 거지. 네. 그러니까 풀어 있는 개가 났다면 뭐 설명이 되겠지만 전혀 아닌 상태고 저 보십시오. 지향 사격을 했지 않습니까? 아, 자세가요? 예, 그렇죠. 이거 우리가 훈련에서 볼 때 이런 지향 사격이면 사실 저건 매우 위험하죠. 지향 사격. 예, 그러니까 그 딱 정확히 조준해서 쏘는 거죠. 네네네. 예. 아, 이걸 지향 사격으로 하는군요. 지향 사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파일링 할 때도 그냥 뭐 이렇게 쏘는 거냐 아니면 명확히 조준해서 지향 사격하는 거냐에 따라서 심리상가 의도가 다릅니다. 다르다. 예. 난사 사격, 난선 사격과 지향 사격은 전혀 의도가 다릅니다. 이 경우는 아예 의도된 사격. 의도된 거고 그리고 개의 다친 부위는 눈이지 않습니까? 네. 빛나는 눈을 했다는 건 매우 위험하죠. 그 사람한테 그랬다고 보십시오. 이건 동물 학대다. 그렇죠. 그 현직 군인들도 처벌됩니까? 그건 이제 아마 저기 그 군사 경찰로 이첩을 했다니까 거기서 수사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건 처벌될 수 있는 범죄다라는 것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의 단서를 공개합니다. 경찰도 놀랐다? 자, 경찰도 놀랐다?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성매수 남성의 정보를 팔아 46억. 이게 뭔 사건인가 함께 보시죠. 총책 B 씨와 실장 C 씨가 등장하는데 성매수를 한 남성들의 연락처와 성적 취향 등의 정보가 담긴 어플리케이션 앱을 배포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이걸 판 거군요.
전국 2,500명이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업주들이. 한 달에 약 10만 원의 이용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번호가 400만 개가 유출이 됐고요. 범죄 수익금 규모가 무려 50억에 가깝습니다. 46억 검거됐습니다. 와. 일단은 그 여러 가지로 좀 충격적인데 예. 배 반장님, 이걸 보는 많은 우리 여성분들은 이 한국 남자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건 실제 명단이라기보다는요. 중국 해커들이 이것을 그렇죠. 저 업체한테 팔아갖고 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해커들이 조합해서 그걸 그러니까 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왜 저런 걸 하냐면 경찰들 인적사항도 들어갑니다. 경찰들이? 네, 왜냐하면 경찰들이 함정 수사하기 위해서 성매매 업소 수사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면 그게 번호가 뜹니다. 이건 경찰, 어느 경찰서, 무슨 경찰. 그런 명단을 하기 위해서 저런 걸 앱으로 가장한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성매수 남성이 여기 있는 건 아주 일부고 아주 일부다. 옛날부터 있었던 거를 모으고 모아갖고 하는 거니까 뭐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네. 그 이해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해커들이 여러 전산망에 침투해갖고 그걸 모아갖고 저들한테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거고요.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저 성매수 업소 같은 데서는 일반 보통의 저 직장인들한테 저거를 영업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영업을 해서 혹시라도 거기서 들어오게 되면 협박을 하는 용도로도 쓰이는 여러 가지 용도가 쓰이는 범죄적인 앱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거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차단 조치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는 것도 있고, 협박도 있고요. 협박도 있고, 경찰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성매매법도 있는 거고. 성매매법 위반도 있고, 다양한 법 위반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수사한 수사 관계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해당 앱에는 수사했던 경찰관 전화번호들이 저장돼 있어서 이 앱을 설치한 다른 업체들도 전화를 한 사람이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단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배 반장님, 아무리 그래도 실제 성매매를 했던 경험이 있는 남성들의 연락처도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이들이 갖고 있는 건가요? 예전에 그 어떤 업소에 있었던 그 카드 번호와 거기서 이제 장부 같은 거? 장부 같은 것을 자기들끼리 이제 팔면서 쌓아 나가는데, 근데 허위도 많습니다. 허위도 많다. 근데 그중에 아주 일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쌓아서 자기들끼리 팔고 그러다가 이제 저장해 놨던 걸 또 다른 업소에 파는 이런 방식입니다. 아니, 이렇게 슈퍼카랑 아주 값비싼 시계, 이 범죄 수익으로 이들이 사들이면서 호화생활 한 겁니까? 그렇죠. 저 앱을 운영하면서 업주들한테 10만 원씩 받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주수입원이 아니라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범죄 수익을 또 세탁하는 걸로 합니다. 원래는 도박 사이트, 불법 도박 사이트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돼 갖고 아주 굉장히 큰 수십억 이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주는 쪽으로 연결을 또 시켜줍니다. 그렇군요. 저게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범죄 그렇군요. 플랫폼입니다. 이 일당들 다 일망타진해서 싹 다 잡아드려야겠습니다. 다 잡아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도직구 강력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